무슨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이럴 수 있냐면서 당시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재시험을 요구하고 시위하면서 돌 던지고 난리를 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방법이 아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0일이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께 줄곧 희망의 메시지만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달갑지 않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서 미리 죄송스럽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소식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소식으로 들리실 겁니다. 그래도 아직 빠져나갈 방법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과 상대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부터 그리고 시행 시점 그리고 향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작년 제가 합격한 2020년 31회 시험에서 36만 명이라는 역대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인원 중 최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그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인원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이번에 접수할 때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하던데 접수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기 인원만 2~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뜻인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인중개사의 수입도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 중개 한두 건만 성사시켜도 웬만한 직장 연봉의 규모의 수수료를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시장의 불황으로 여러가지 청년 실업이나 경력 단절 이런 것들로 20, 30대 분들도 공인중개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많은 인원이 배출됨으로써 신규 유입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폐업률 또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가치 하락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러한 정부 정책이 발표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일 날 국토부에서 이렇게 공식 발표의 첫 불씨가 어디서부터 왔냐를 살펴본다면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라는 분께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법안을 정식으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상대평가로 전원하자는 얘기는 수시로 나왔지만 이렇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인데 그 법안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자격을 보유한 자는 45만 명인데 이 중 10만 6천 명 그러니까 23.5%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14,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30%도 안 되는 인원만 현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또 매해 배출되는 공인중개사가 2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제로 시험 제도를 바꿔서 그 인원을 조정하고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입장을 들여다본다면 법안과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서 법안의 내용처럼 매해 적정 인원만 선발하겠다는 것이 정부 국토부 입장입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이만큼 선발하겠다 예정 인원을 공고하면 그의 시험에서 전과목 총점이 고득점인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직 법안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또 확정되더라도 일정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다가올 올해 10월에 있을 시험만 바라보시고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정책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요. 그 당시 때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시점이었는데 2004년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말도 안 되는 1.48%만 합격하는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이도 조절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10% 내외 정도만 합격률을 예상했었는데 1.48%면 사법고시나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려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떨어진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이럴 수 있냐면서 당시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재시험을 요구하고 시위하면서 돌 던지고 난리를 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 번 더 재시험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5년 5월에 추가로 15회 시험을 한 번 더 치르게 됩니다. 추가 시험에서는 정부가 난이도 조절을 낮게 했는지 35% 좀 높은 합격률을 기록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역사가 말해주듯이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개입과 규제는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만 봐도 국민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정말 실제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바뀌고 그 시행일은 정확히 언제인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시 2020년 12월 하영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지인은 법안이 발의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초조해하고 있는데 이 법이 발의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이 발의가 되면 국토교통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의결이 거치고 난 뒤에 법사위라고 하죠.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에서 법 조문도 다듬고 또 정확히 언제 시행할 것인지 또 다른 법과 충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또 그곳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여서 의결이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이 법을 정확히 언제 시행하겠다고 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자문도 구해야 되고 또 법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3, 4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과 비슷한 사례로 주택관리사 시험을 보면 그 방향성이나 시행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도 2020년 작년이죠. 2차 과목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됐었는데 그 당시 시험도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은 2016년 3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 적용 시기를 4년 정도 늦춰서 2020년으로 결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법안이 확정된 후에 4년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해당 케이스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적용해 본다면 최소 3, 4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관리사 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1차는 그대로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2차 과목만 주관식 문제를 섞어서 그 인원을 제한했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로 주택관리사 시험처럼 1, 2차 전체가 상대평가로 바뀌진 않을 것 같고 2차 과목만 상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목표는 대략 3년 정도의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게 자격증을 따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유예기간 3년 안에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도전하는 인원이 풍선효과처럼 불어날 것이고 나중에 3, 4년 뒤에나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시간을 앞당겨서 당장 내년부터 바로 자격증 공부에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접수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그 숫자에 비례해서 합격자 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법안 발의부터 국토부 보도 자료 등을 살펴보면 일정 부분은 개선돼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갈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 소비자분들께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신뢰성이나 아니면 전문성, 그리고 과도한 중개 수수료율 등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내가 살 집, 그리고 소중한 우리 가족이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위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 중개에 대한 상당한 책임감과 또 전문성을 갖추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로 바뀐다면 공인중개사가 기존보다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내 밥그릇은 안전해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금물이고, 소비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아질 수 있게 저와 같이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기업 공인중개사분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분들께서도 더 많은 지식과 그리고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세금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소비자 니즈에 맞게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금 이러한 정책 변화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대부터 80대 분들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20대 분들은 정말 수많은 기회들을 꿈꾸고, 또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꿈꿔왔던 직장이나 아니면 본인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 엔진 시동을 걸고 있을 때인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인데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50대, 60대 분들이야 물론 퇴직을 하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노후를 대비해서 도전한다고 하지만, 만약 사회 전반적으로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라도 일자리가 많아서 취업난에 허덕이지 않고 본인들이 전공했던 분야를 한두 번이라도 더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먼저 제공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40만 명이라는 공인중개사 접수 인원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다는 정책의 취지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자격증을 합격하신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이 심란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이고, 그 상위 단계인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법사위,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 표결,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통과되고 확정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걱정할 시간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요약집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라도 한 번 더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일단 올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2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업로드했던 공부 방법대로만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점수를 받고도 남으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준비하는 고통이 클수록 추후 합격하는 기쁨도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믿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남은 2달만 잘 견디시고 이겨내십시오. 분명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대평가 전환 예고와 같이 발표됐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개편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얼마나 바뀌었고, 또 그러한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공부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의 합격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